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1월 6일 오후 12시 50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9,000달러고요. 네. 지금 CME 같은 경우에는 99,920달러. 한눈에 보셔도 좀 플러스 프리미엄이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CME 차트가 일반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보다 프리미엄이 끼어 있는 경우 시장이 꽤나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특히나 장외에서 수요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 ETF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MM들이 비트코인을 입찰해서 공급해 올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이제 CME 가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CME 프리미엄이 낀다는 건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장외에서도 그렇고 장내에서도 그렇고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좀 큰 조정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조금 많이 힘듭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큰 조정을 기대하는 건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히려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땐 이대로 정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지금 아마도 이제 80K 초반을 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80K 초반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제 CME 갭이 크게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억제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CME 갭까지는 조정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신경을 또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꽤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좀 차가운 상태에서 그대로 쭉쭉 올라가고 있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의 자리에서 한 달 정도는 조금 비비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전 고점인 108,000달러를 슬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가능성으로 저는 쌍봉 형태를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형태가 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도 한 달 정도 시간을 벌게 되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으로 아마도 이제 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주봉 기준 20주 EMA가 타고 올라오겠죠. 지금의 기울기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2월쯤 여기를 터치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 그림을 조금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이른바 반스까지 팔아서 풀매수해야 되는 3바닥 차트가 완성이 되죠. 네. 좀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그럼 이제 20주 EMA 터치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그림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고점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직전 고점을 살짝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거의 완벽한 쌍봉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살짝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트코인들하고 이더리움이 좀 기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어덜스 도미넌스는 중요한 자리에서 결국 반등을 잘해주고 있고요. 네. 목표가가 이제 여기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단기 목표가가 여기니까 여기가 단기 목표가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뚫게 되면 좀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단숨에 뚫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를 뚫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결국 어덜스 도미넌스도 여기를 이제 좀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면서 만약 폭발적인 알트장이 나온다면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여기 추세가 돌파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올해 전반기는 여기 정도가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 중요한 장기 추세가 이 빨간색 추세죠. 이 빨간색 추세가 하방 돌파된 뒤로는 여전히 좀 약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이 빨간색 추세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추세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여기가 다시 재차 돌파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해보고 있고 2년 넘게 거의 이어진 추세가 깨졌다 보니까 꽤나 큰 도미넌스의 하락,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 그리고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 좀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정도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80K 초반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60주가 아니죠. 61선, 일본 기준 61선을 달고 올라온 지난 12월 30일이 중단기 저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설사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저는 9만 달러 초반에서 조정을 끝마치고 재차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RSI 하락 다이버전스, 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때 한번 만들어지고 이때 한번 또 만들어지면서 두 번이 누적되어졌는데 그 하락 다이버전스 추세가 이번 주에라 뚫리게 되면 강세장이 조금 더 크게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트렌드인데 보시게 되면 꽤나 장기간 동안 이 음수 프리미엄에 머물다가 드디어 다시 녹색불이 들어왔죠. 양수로 들어왔습니다. 빠르면 월요일날 양수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예상보다도 빠르게 양수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 17일날부터 사실상 시장에서 손을 뗐던 세력들이 다시 시장에 복귀를 했구나. 연말휴가 가서 한 2주 동안 놀다가 복귀를 했구나라는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에 들어갔다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니죠. 데드 크로스 구간에 들어갔다가 그게 다시 골크로 바뀌었을 때, 다시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는 에어 없이 제법 큰 상승 구간이 펼쳐졌다는 거. 뭐 단적으로 여기 구간만 보더라도 확인이 되시죠. 여기 구간만 보더라도 네.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네요. 꽤나 큰 네,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또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약세 흐름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네, 이 조전 움직임이 나왔던 시기를 굳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난 2022년 11월 구간까지 거슬러 간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네, 여기죠. 네. FTX 사태 터졌을 때. 네. 그리고 그 전 2년 동안은 이 정도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 구간으로 갔었던 적이 없거든요. 네. 바꿔 말하면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됐고 지난 91K를 찍었던 60EMA 구간이 상당 부분 중단기 저점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80K 초반으로 조정을 줄 가능성보다는 전고점을 뛰어넘고 11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조정의 가능성 당연히 있죠. 근데 뭐가 더 가능성이 높냐라고 했을 땐 고점을 뚫고 11만 달러 갈 가능성이 지금 자리에서 11만 달러를 갈 가능성이 8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 그럼 단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난 한 달 동안의 약세 구간을 완벽히 벗어나서 네, 이제 다시 플러스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즉 추세 전환의 이제 초반이라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쭉 이제 오늘 밤도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쭉 올라가게 되면 어쩌면 이제 이 전고점을 뛰어넘는 강세장도 오히려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네, 상황이 괜찮습니다. 장외에서 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내에서 매도 물량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고요. 유동성 상황은 여전히 괜찮고요. 스테이블 코인 수급도 뭐 지난 12월 구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충분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네. 물론 지난 12월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12월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급이 시장에 밀려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2월 31일부터 뭐 1월 1일 구간에도 여전히 한눈에 보셔도 스테이블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일 수급 들어오는 건 확실히 12월 구간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이때 들어온 12월에 들어온 수급만 보더라도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의 이 암호화폐 진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얼마만큼 큰가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정도 유동성은 FTX 사태 때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 정도 유동성은 지난 ETF가 통과됐을 때도 고작 이 정도였거든요. ETF가 통과되었을 때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FTX 사태 터트리고 세력들이 대규모의 물량을 매집하던 때도 이 정도로 단기간에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즉 장내에서도 비트코인의 공급 대비 수요량이 많고 장외에서도 비트코인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섰고요. 가격적으로는 21 이평을 이미 회복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건 상방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0주 EMA를 아직 터치 못한 부분이 조금 여전히 찝찝하고 이게 CME 갭이 있다라는 게 여전히 찝찝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CME 갭 때문에라도 아마도 8만 달러 초반을 보고 있는 트레이더분들이 여전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현재는 이런 쌍봉의 가능성, 결국 쓰리바닥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런 움직임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그림. 그럼 이제 바닥이 1, 2, 3, 이제 3 바닥이 만들어지죠. 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사실상 올해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올해 마지막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20주 EMA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주 EMA가 이때쯤이면 여기 자리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일본 기준 21선이 아니고 20주 EMA가 지금 현재 20주 EMA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84,000달러, 85,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지금 당장 무슨 이상한 악재가 터져서 급락이 나오더라도 아마도 이제 84,000달러를 깨긴 조금 힘들어요. 좀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쯤이면 20주 EMA가 지금 84,000달러인데 줄줄줄 타고 올라오겠죠. 그리고 그 자리가 아마도 일본 기준 121선하고 겹치겠죠. 요 선하고 겹치겠죠. 그러면 대략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일본 기준 121선.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가게 되면 좋은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림은 이미 한번 과거에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죠?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쌍봉 만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조정 없이 올려버렸죠. 여기까지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맞죠.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봉우리 2개 만들고 올라가는 그림. 아니면 뭐 그냥 바로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긴 한데 이 쌍봉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시간을 많이 벌게 돼서 이제 목표가가 상당히 커지죠.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오면 최고의 시나리오긴 한데 그러면 정말로 38만 달러가 정말 이제 헛소리가 아닌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이런 쌍봉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만 꼽자면 무엇보다도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금 다시 녹색불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이 빨간불이 이제 다시 꺼지고 녹색불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다시 녹색불이 들어왔다. 아마도 당분간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월 20일이죠. 네, 1월 20일 여기가 이제 안개 속입니다. 지금 트럼프 취임일인데 두 가지 의견이 있죠. 네, 1번 이미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올 것이다. 저도 이제 이 생각이 원래는 조금 더 강했어요. 네. 이 조정을 주기 전까지는 61선까지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강했는데 근데 이제 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좀 이제 약간 반골 기질이 있거든요. 제 생각도 그냥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 또 똑같은 소리를 하네.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요게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그냥 컨벤션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여기에 오히려 더 큰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 취임으로 인한 컨벤션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진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딱 취임하면서 친암호화폐적인 인사가 이제 내각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 입안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른바 유력 인사들의 어떤 불리시한 발언들이 더해지면서 어쩌면 그냥 선반영 끝 이제 조정 시작 이게 아니라 정말 컨벤션 효과가 나올 확률도 저는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꼬꾸라지지 않았다면 1번의 의견에 좀 더 무게를 실었을 건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2번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장세가 20일까지는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이후에는 또 한번 조금 몸을 사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월말 월초는 항상 이제 조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1월 말 이제 설 연휴죠. 그 다음에 중국은 춘절이고요. 춘절 이슈가 있죠. 뭐 춘절 때 올라간 경우도 있고 떨어진 경우도 있고 춘절에 무조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중국 쪽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많이 약화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춘절 기간이 이렇다 저렇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1월 마지막 주에는 뭐 약간의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네, 그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한 1월 20일까지는 최소한 안도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흐름이나 아니면 어덜스 도미넌스의 흐름에서 알트코인이 이제 강세 구간이 나오고 있음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지난 91K가 저점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22MA를 정확히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8,000달러를 비트코인 고점으로 올해 고점으로 작년이죠 벌써 이제 작년 고점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가 2024년 12월 18일 날 제가 목표가로 했던 고점을 작성을 했거든요. 네, 과거사를 봤을 때 한 달 뒤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정확히 그렇게 됐어요. 네. 자, 11월 18일 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에 고점이 나왔고 한 달 뒤에 제가 비트코인 고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12월 16일 한 달 뒤에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사이클에도 반복되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뭐 구독자분들한테는 멤버십 회원분한테 말씀드렸나 이미 꽤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가 저기 찍은 이상 아마도 비트코인 고점도 한 달 뒤에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조금 드렸었는데 일단 그렇게 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가 20주 EMA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온 이상 어쩌면 비트코인도 거기에 따라서 후행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난 91K를 저점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쌍봉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바로 80K 초반까지 떨어지는 조정을 기대하는 건 조금 많이 거기서 입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꽤나 가능성이 낮고 그 의견에는 상당히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이미 추세가 조금 전환되고 있다.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상당 부분 가리키고 있고요. 이 추세 전환되는 과정에서 원체인적으로 조금 안 좋은 신호들이 관찰이 된다 그러면
그 의견에 동조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1월 20일 이후가 문제예요.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직 1월 20일이 되기 전까지는 2주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2주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에게는 가격을 뽑아낼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었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와들스 도미넌스를 좀 유심히 보고 계셨던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대응이 됐을 거라고 봐요. 이 추세선을 지난 12월 말에 다시 한번 조금 터치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전체 영상을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휴식기도 가졌고 그 다음에 지난 일주일은 또 독감 걸려가지고 고생도 한 덕에 업로드가 되게 조금 늦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일주일에 이제 과거 그랬던 것처럼 월요일 날은 항상 조금 전체 영상으로 좀 시황 정리를 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ME는 이제 이미 10만 달러를 거의 도달을 했네요. 10만 달러 도달을. 여기 갭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갭을 너무 신경 쓰지. 갭은 자석과 같아서 가까이 있는 건 끌어들이지만 이렇게 이미 영향력을 벗어난 건 의미를 많이 조금 상실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이른바 지금 시장이 이제 바나나 존에 들어섰단 말이죠. 네, 이평선은 조금 60하고 22평선만 세팅을 할게요. 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니까. 네. 단적으로 62평선은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네. 22MA도 뭐 워낙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얘기가 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뭐 상승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어쩌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핵심인데 22MA까지의 조정이 주봉 기준. 네. 아예 없거나 많으면 2번 또는 앞으로 1년 동안이에요. 딱 한 번. 아마도 저는 가장 유력한 걸 4월 또는 5월로 보고 있어요. 네, 4월 또는 5월에 딱 한 번 나오고 이제 팔 자리를 아예 안 주고 들어 올릴 가능성이 아주 있다. 네. 그래서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으시면 죄송한데 안 돼요. 네, 안 줍니다. 네, 세력이 뭐 자선사업단가요? 다들 거기서 80K 초반에서 입 벌리고 있는데 거기를 왜 주나요? 네. 이건 조금만 보셔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뭐 여기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이제 전고점을 넘는 이른바 바나나 존에 들어서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바나나 존이 들어서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제 1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승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20주 EMA를 터치하는 게 딱 몇 번 나오죠, 이제? 네. 몇 번 나오나요? 딱 2번밖에 안 나오죠. 네. 앞으로는 이제 탈 기회를 거의 안 줍니다. 네. 세력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에요. 네. 딱 2번 줬어요, 2번. 일단 바나나 존을 돌파한 뒤로는. 네. 이때 한번 봐볼까요? 이때는 역시 2만 달러에서 이게 로그 차트니까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지만 그냥 로그 차트 말고 선형으로 봐볼까요? 네. 선형으로 그냥 현실감 있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는 동안 거의 3배가 올라가거든요. 네. 3배 가까이 올라갔죠. 네. 3배 가까이 230%니까 3배 넘게 올라갔죠. 20주 EMA를 터치하나요? 터치 안 하나요? 네. 터치를 안 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나나 존에 진입을 했어요. 전고점을 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동안 다시 로고 바꿀게요. 20주 EMA를 어쩌면 딱 한 번 내지는 2번 이때처럼 터치하거나 아니면 지난 사례, 가장 가까운 지난 사례를 예로 들자면 이제 어쩌면 지난 91K가 마지막 매수 자리였다라고도 봐도 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80K 초반에 심지어는 70K쯤에 입 벌리고 있으신 분들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어리석은 얘기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고점 넘고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되게 되면 자리를 안 준다고요. 그냥 하는 사이에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장이 1년 동안 지속될지 아니면 조금 완만한 곡선은 2년 동안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과거에는 정말 탈자리 자주 주죠. 네. 기회 구간이 자주 나왔다고요. 뭐 이때만 해도 기회 구간이 몇 번 나왔나 한번 볼까요? 네. 뭐 이런 자리 20주 EMA 지지받고 올라서는 자리들만 골라봐도 뭐 여기는 뭐 사실상 한 달 내내 기회 자리였고요. 2달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자리들도 마찬가지. 이런 자리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한번 잘 잡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뭐 1년에 아무리 뭐 적게 줘도 3-4번씩은 줬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자리들이
아예 없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많으면 1년 기준으로 딱 한 번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조금 냉정히 말하면 지난 91K 즉 일본 기준 62MA 구간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매수 못했으면 이미 이제 버스가 떠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쩌면 훨씬 더 냉정한 판단입니다. 여기가 어쩌면 마지막 자리였을 수도 있다고요. 이미 좀 많이 올라와 버렸죠. 뭐 지금 살려고 하니까 또 이제 덜컥 겁이 나시죠. 80K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뭐 이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딱 한 번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한 번 주게 되면 만약에 정말로 이런 쌍봉 패턴 만들고 잘 들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딱 한 번 자리를 준다. 20주MA가 여기까지 딱 올라왔을 때 자리를 준다 그러면 미련 없이 풀매수 박아야 됩니다. 미련 없이 풀매수를 박으셔야 돼요. 거기에 가서도 또 지금 풀매수 또 뭐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련 없이 풀매수 박는 겁니다. 어쩌면 딱 한 번 줄 수 있거든요. 아예 그냥 안 줄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 쌍봉 그리고 이 쌍봉을 만드는 동안 만약에 20주 EMA가 지금의 추세를 타고 줄줄줄 올라온다. 그럼 딱 여기 딱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게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여기 자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요. 여기서 매수 받는 게. 여기서 매수 받는 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면 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바로 올라가게 되면 돌파 매매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뚫을 때 돌파 매매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아래에서 지금 입 벌리고 있는 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딱 거기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80K 초반에서 입 벌리고 있으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시장 모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80K까지 떨어지면 저는 실없는 사람이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좀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종고 돌파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조금 높다.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정말 존버하셔야 될 일만 남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가격 변동 폭이 적을 뿐더러 올라갈 때 조금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경향성이 강해질 확률이 높아요. 1분기에서 2분기로 전환되는 타이밍 3, 4, 5월 그때만 조금 딱 한 번 그때 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번의 위기를 기회로서 잘 승화시킨다면 그 한 번의 위기를 기회로서 잘 승화시킨다면 아마도 올해 말쯤에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온체인이나 아니면 차트의 재반 상황들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알트 몰빵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이번 사이클에서 알트코인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500%에서 1000%예요.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건 좀 욕심입니다. 21년 같은 사이클, 알트코인이 100배가 오르고 1000배가 오르고 이런 사이클은 좀 너무 허무맹랑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비트위더 존버가 더 낫다. 지금 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못 쫓아온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이 15,000달러에서 108,000달러까지 갔는데 그 정도의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알트코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85% 신생 코인들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이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마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난 1, 2년 대비 알트코인들이 분명 많이 올라가겠지만 특히 이더리움은 그래도 지난 20년, 21년 혹은 지난 16년, 17년 같은 알트코인 사이클이 나오는 건 저는 여전히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약간 비트 맥시가 되면서 알트코인들을 약간 쓰레기처럼 보는 경향성이 생겨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덜스 도미넌스 차트 기준으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국 제 말대로 되잖아요. 여기에서 단기 고점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단기 고점 되고 제가 무슨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여기를 삼각형으로 수렴할 거다. 둘 중에 하나다. 여기 가거나 아니면 살아남을 놈만 살아남고 쓰레기 알트들은 다 가루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여기 계속 수렴하다가 이런 장은 이제 안 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이클은 안 와요. 이게 20년부터 21년 사이클이거든요. 16년, 17년은 더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죄송한데 이제 이런 장은 안 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 전략, 그냥 알트코인 매매도 그냥 종결 목표 자체가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가 돼야 되지 그냥 알트코인으로 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일부 알트코인들, 특히 레이어 1 중에 일부 수익 같은 놈이 또 나오겠죠. 레이어 1 중에는. 그 다음에 디파이 중에 일부는 또 50배 이상 100배 갈 알트코인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디파이 중에 일부는. 하지만 대부분의 알트들, 이른바 유틸리티가 없는 그냥 이름만 있는 대부분의 알트들은 결국 이 과정에서 못 살아남을 것이다. 결국 살아남은 놈은 계속 또 가겠죠. 그래서 레이어 1 중에 일부, 디파이 중에 정말 추려서 몇 개,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만 보시고 그냥 상장돼 있으면 그냥 순환 펌핑으로 다 같이 그냥 50배씩 100배씩 올라가던 알트장은 이제 나오기 힘들다.
그런 알트 고르시려면 정말 가루될 리스크 각오하시고 덱스로 가세요. 덱스로. 네, 덱스로 가셔야 됩니다. 업비트 빗썸에서 찾아보시면 없고요. 덱스로 가셔야 돼요. 근데 100배 될 확률도 있지만 눈도가 일어났더니 영원히 돼 있을 확률도 있다는 거. 네. 업비트 코인은 상패가 안 되면 어쨌든 자리 보존을 해주잖아요. 네. 상패 되더라도 마지막 상패 빔 쏴주면서 탈출 자리는 주잖아요. 근데 넥스는 이제 뭐 아니면 도죠. 네. 100배를 먹거나 제로가 되거나. 그래서 네. 제가 약간 이제 비트 맥시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알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건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네. 아, 쟤는 그냥 알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구나라는 건 머리에 까시고 들으시되 그게 어쩌면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개수 늘리는데 모든 목표가 조금 맞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아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